특히 엔비디아 목표 주가 또 상향 소식에 브로드컴, 인텔, 퀄컴, 웨스컨 디지털, 마이크론 등 반도체주와 또 애플이 상승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71%가 오른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국내 시장에도 고스란히 좀 반영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지 전반적인 분위기 그리고 더불어서 반도체 관련주들 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어도 해외의 반도체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 또 그와 관련된 긍정적인 전망 내지 리포트 같은 것들이 우리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겠죠. 그러나 적어도 디램 같은 경우에는 현재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우리 삼성전자나 또는 SK 하이닉스가 리드하고 있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시장 내에 나타나는 삼성전자 및 SK 하이닉스 이 시가총액 1, 2 종목입니다. 이들 종목이 오늘 삼성전자가 또다시 사상 최고치 랠리에 동참함으로써 전반적인 시장을 이끌고 있는 주역으로 다시 떠오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것부터 먼저 봐야 된다는 거죠. 반도체 관련주들이 헐헐 다시 날아가고 있습니다. 또다시 새로운 역사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이 주제는 사실은 2, 3년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귀가 따갑도록 제가 말씀드렸던 주제입니다. 하지만 워낙 중요한 주제죠. 그래서 반복이 되더라도 부연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일단 오늘 삼성전자가 그 어느 때보다도 그 어떤 종목보다도 많이 올라간 데에는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반도체가 되겠습니다만은 반도체 외에도 갤럭시 노트 8과 관련된 기대감 괜찮다 그래요. 또 한 가지는 자사주 매입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금년 10월 달부터입니다. 본격적으로 추가적인 나머지 자사주 매입 분량이 현재 그 자금이 자사주 매입에 들어온다는 거죠. 3조 원이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런 것 등이 배경에 대해서 또 한 번의 삼성전자 랠리가 나오고 있다는 건데요. 하지만 그 중에서 역시 가장 핵심이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반도체죠. 그것은 SK 하이닉스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를 분석하는 것은 사실 삼성전자가 여러 가지 사업을 영위하는 것만큼 그 판단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반도체만 따로 판단을 할 때는 SK 하이닉스를 분석해 보면 전반적인 반도체에 대한 윤곽을 잡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일단 상황을 보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찌감치 SK 하이닉스가 사상 최고치 랠리를 하고 있었던 터에 오늘부터 삼성전자까지 그 흐름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과 그리고 그들 종목 특히 SK 하이닉스는 가장 보수적으로 봤을 때 금년 한 주당 순이익이 14,000원 정도 좀 넉넉하게 평균적으로 본다면 15,000원 정도 나옵니다. 일단 14,000원 정도 본다 하더라도 지금 PER 수준이 5.7배 그 정도 수준밖에 되질 않습니다. 현재 시가총 1위 종목, 시가총 2위 종목 그리고 성장성도 나름 있죠. 그런 종목 치고서는 PER이 이렇게 낮은 종목은 없습니다. 사상 현재 IT 종목 중에서 가장 낮을 겁니다. 왜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는지 그걸 이제 판단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고 또 현재 업계에서는 지금 현재 시장, 현재 증권업계에서는 계속해서 외국계 증권사를 중심으로 해서 반도체 업황이 금년 3분기 내지 4분기 때 정점을 찍고 내년부터는 조금 위축될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을 계속 작년 연말부터 지금까지 1년이 거의 다 됐습니다만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UBS 증권이나 JP 모건 체이스까지 가담을 해서 국내 일부 증권사도 그러한 의견을 내놓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런 상황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SK 하이닉스가 계속 승승장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약점이 있다는 것이죠. 앞에서 지금 현재 UBS 증권이 지적했던 것은 업황이 정점을 찍었다라는 것, 그런 것도 약점입니다. 하지만 그거 말고도 또 다른 약점이 3가지, 굵직한 치명적이다라고 생각되는 약점이 3가지가 더 있습니다. 일단 SK 하이닉스는 유달리 반도체, DRAM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크죠. 많이 줄긴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70%가 넘어간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건 뭐 삼성전자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전체 약점이 되겠습니다. SK 하이닉스한테만 해당되는 약점입니다. 그리고 극심한 업황 변동성, 이것이 바로 이제 UBS 증권에서 얘기하는, 현재 지금 반도체 업황에 약간은 고질적인 약점입니다. 그리고 업황 변동이 아주 심하다는 거죠. 따라서 이 업황에 따라 실적이 기복이 아주 심합니다. 좋을 때는 아주 좋지만 나쁠 때는 또 형편없이 나쁜 것이 여태까지의 반도체 업황의 고질적인 병폐라면 병폐였다는 거고요. 그것이 업황 정점론의 핵심이 되는 내용이고, 이것이 바로 반도체를 보시는 분들, 분석하시는 분들이 일반적으로 분석하는 정설입니다. 이것을 무시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만약 그런 식으로 해서 업황 정점을 찍었다고 한다면 SK 하이닉스나 또 삼성전자도 현재 지금 최고의 실적의 기준에서 적정 주가를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디스카운트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아주 막대한 매년 수조 원씩 현재 카펙스, 자본적 지출이라고 하는 건데요. 시설 투자를 뜻합니다. 시설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건데요. 최근 들어 더 늘었습니다. 원래 3, 4조 원 정도 됐던 것이 지금 5조, 6조. 지난 2017년부터는 7조 원 정도 투여하는 것으로 계획 잡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나중으로 다 비용으로 전가되는 부분이죠. 그런 측면. 또 한 가지는 네 번째입니다. 현재 그렇게 하다 보니까 특히 SK 하이닉스는 디램과 관련돼서 미세화 공정 개발 등등 삼성전자 뒷공무니 쫓아가기가 바빴었죠. 디램의 최첨단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 연구 개발을 디램 쪽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해서 디램 외 기타 부분이 상당히 약합니다. 낸드 부분이 5위죠. 그리고 현재 디램과 낸드 이외에 신성장 동력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취약한 신성장 동력을 갖추고 있다 하는 것. 이것이 네 가지 약점인데, 이 중에 두 개는 삼성전자에도 해당되는 악재가 됩니다. 자, 이것이 최근 들어서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것이죠. 디램가가 일단 5분기 연속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계절적인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절과 관계없이 계속 떨어지지 않은 채 디램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5분기 연속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이례적인 현상이고요. 또 한 가지는 수익성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졌다는 것이죠. 지난 2분기 삼성전자 및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부분 영업이익률은 두 업체 비슷합니다. 삼성전자가 45.7%, SK 하이닉스가 45.6%입니다. 반도체 디램만 하면 더 올라가죠. 반도체 디램만 따지면 50%가 넘어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제조업체, 대형 제조업체 이러한 영업이익률을 낸다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합니다. 시장이 완전히 몇 개의 업체로 현재 지금 장악돼 있다라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이런 수치는 현재 SK 하이닉스가 동부분에서 올렸던 2년 전일 겁니다. 그 당시 보였던 현재 최고의 영업이익률 38%를 훨씬 능가하는 그런 수치라는 것까지 참고해서 아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뭔가 크게 달라졌다는 것이죠. 과거의 잣대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를 재단해서는 안 된다는 한 이유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도를 했지만 두 가지 변화가 생겼죠. 한 가지, 현재 SK 하이닉스는 그 와중 속에서도 꾸준하게 외국인의 러브콜을 받았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지난 9월 초순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인들은 매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바뀌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매도를 거의 하지 않거나 혹간 매수하기도 합니다. 이런 변화가 생겼다는 것이죠. 이런 변화가 왜 생겼는지 이를 알아야 지금 현재 업황 정점론에 대한 반론 측면에서, 이거 가설입니다. 그 반론 측면에서 삼성전자 및 특히 SK 하이닉스의 적정 주가를 우리가 평가해 볼 수 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 수요 측면에서, 자, 우리가 현재 산업 측면에서 본다면 제4차 산업혁명 단계에 들어섰다는 말을 하죠. 수요 시장의 구조,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또는 바뀌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빅데이터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SNS 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대용량 서버가 구축되는 단계입니다만 거기서 끝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각 업체별로 초대 규모의 저장 공간 및 작업 공간을 필요로 하는 시대를 맞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아주 다양하고 큰 신성장, 새로운 성장 디바이스, 도구가 생기고 있다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자율주행이고요. 보다 현실적인 것이 전기차입니다. 자율주행 AD는 자율주행이고 EV는 전기차입니다. 그리고 또 사물 인터넷도 거의 해당이 되고요. 또 가상현실, 또 현재 증강현실 실타, AR, VR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쪽도 새로운 디바이스, 새로운 영역, 새로운 수요처가 그 매우 빠른 속도로 또 대용량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뜻합니다. 모바일 시대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각 단말기, 우리가 들고 있는 핸드폰의 단말기가 대용량 저장 공간, 또 현재 대용량 작업 공간을 필요로 하는 그런 시대가 왔다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요새 NC소프트가 급증을 하죠. 그것은 과거에 PC상으로 우리가 즐겼던 리니지 같은 것이 PC가 아니고 모바일에서도 MMORPG입니다. 대용량 헤비게임을 거의 못지않게 즐길 수 있는 시대가 왔다는 것이죠. 이것은 대용량 저장 공간 및 대용량 작업 공간이 없어서는 한때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정도로 모바일도 큰 데이터가 필요한 시대가 한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고요. 최근에 비트코인이 현재 그런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각 단말기마다 또 각종 보안 및 또 빅데이터가 필요로 하는 블록체인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런 것 모든 것들을 보면 수요라는 시장이 그전과 전혀 다른 환경으로 급진화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것이 수요 충분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전체 흐름 중에 50%만 말씀드린 것이다 하는 것이죠. 실제로는 공급 측면에서의 변화가 더 의미 있게 또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되기도 합니다. 일단 2012년도에 엘피다가 현재 마이크론으로 매각이 되면서 그때부터 형식상 DRAM 시장은 치킨 게임이 종료돼서 3사 과점 체제가 됐다는 건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2016년 2분기 작년입니다. 작년 2분기에서나 삼성전자가 더 이상 미세 공정을 하지 않음으로써 현재 달성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때부터 삼성전자는 더 이상 DRAM에 대해서 미세 공정 개발을 스탑을 합니다. 그때 이후에 투자되는 쪽은 DRAM의 미세 공정 쪽이 아니고 낸드 쪽으로 또 OLED 쪽으로 돌리죠. 그리고 또 현재 삼성전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현재 지금 SK 하이닉스도 또 현재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한숨 돌려서 그쪽으로 낸드 쪽으로 총력을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큰 변화라고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이제는 삼성전자가 반도체 DRAM 시장을 평정을 하고 칼자를 쥐고 있는 입장에서 공급자 우회 시장 또는 3사가 알게 모르게 보이지 않는 일종의 카르텔입니다. 공급을 조절함에 따라서 공급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과 상당히 관계되어 있다는 것. 그런 것을 판단한다면 현재 반도체 DRAM의 현재 구조는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이 됩니다.